거대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듯한 묵직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 경영난에 허덕이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한 섬유회사를 인수한 지 정확히 60년 만에 그는 스스로 이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억만장자 한 명의 은퇴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법 같은 숫자들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워런 버핏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10만%. 혹시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5년에 여러분이 워런 버핏을 믿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1만 원을 투자했다면 60년이 지난 오늘 그 돈은 무려 6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도 배당을 포함해 약 46,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기록했지만 버핏의 기록 앞에서는 그저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오마하 시골의 한 노인이 해낸 비결이 무엇일까? 특별한 정보가 있었을까? 아니면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있었을까? 하지만 그가 은퇴를 선언하며 남긴 주주서한과 과거의 수많은 인터뷰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그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시장이 떨어지면 불안해하지만 나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 이 한 문장에 버핏 투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우죠.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본능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가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 우량한 기업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버핏이 어떻게 그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위기 때마다 기업들을 쓸어 담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비즈니스인 보험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플로트, 즉 책임 준비금입니다. 버핏은 일찍이 보험업의 본질을 꿰뚫어봤습니다. 보험은 고객들에게 먼저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고가 나기 전까지 막대한 현금이 회사 통장에 쌓여있게 되는데 이 돈을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이 돈은 빚이 아닙니다.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공짜로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죠. 버핏은 이 막대한 플로트를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총알로 사용했습니다. 남들이 돈이 말라서 주식을 팔 때 버핏은 고객들이 맡겨둔 수천억 달러의 현금 뭉치를 들고 쇼핑을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버핏의 수익률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전설적인 투자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전세계 증시가 반토막이 났을 때 모두가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도망칠 때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미친듯이 사들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콜라를 안 마시겠느냐?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졌으니 지금이야말로 평생의 기회다 라고 판단했죠. 그때 산 코카콜라 주식은 지금도 버크셔의 효자 종목으로 남아 매년 엄청난 배당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도 언제나 미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 외쳤던 거의 유일한 투자자였습니다. 그가 2026년 은퇴를 앞두고 보여준 마지막 포트폴리오 변화에서도 우리는 이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2025년 시장이 AI 버블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주식인 애플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한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채웠던 애플을 과감하게 줄인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AI 시대에 애플을 파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현금을 쌓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들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작년 3분기부터 그는 조용히 구글, 알파벳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고성장주나 엔비디아 같은 인기주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가 왜 하필 구글이었을까요? 그것은 구글이 당시 AI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구글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돈을 아주 잘 벌지만 시장에서 잠시 소외된 가치주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의 정수입니다. 화려한 테크 기업이든 전통적인 코카콜라든 상관없습니다.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산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린다. 이 단순하고도 지루한 원칙을 95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기에 610만%라는 숫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버핏이 항상 승리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고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수를 숨기지 않고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수가 바로 아마존과 구글을 놓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제프 베조스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나는 멍청이었다. 그리고 영국 식료품 업체 테스코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고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양산업에 돈을 쏟아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싼 주식을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비싸더라 죗값을 주고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게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을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고 찰리 멍거 부회장이었습니다. 찰리 멍거는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죠. 워런, 그저 싼 주식만 찾아다니는 담배꽁초 투자는 이제 그만해. 정말로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나아. 이 조언을 받아들인 덕분에 버핏은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고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10위의 부자, 자산 규모만 200조 원이 넘는 억만장자. 우리는 보통 이런 부자들을 상상하면 화려한 요트를 타고 매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배반합니다. 그는 1958년에 단돈 31,500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의 낡은 주택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70년 가까이 이사를 가지 않은 겁니다. 출근길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들러서 3달러에서 4달러짜리 맥모닝 세트를 사 먹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날에는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 3달러짜리 싼 메뉴를 먹어야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또 어떻습니까? 애플의 최대 주주였으면서도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 20달러짜리 삼성 구형 폴더폰을 사용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제발 아이폰 좀 쓰라고 선물해줘서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스마트폰으로 바꿨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까지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단순히 돈을 쓰기 싫어서였을까요? 그에게 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쓰는 1달러가 10년 뒤, 20년 뒤 복리로 불어나면 얼마나 큰 가치가 되는지를 뼛속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돈의 주인이었지 단 한 번도 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그 막대한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고 남은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떠났습니다. 그는 늘 오바리안 로터리, 즉 난소복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행운, 그리고 자본 배분을 잘하는 나의 특기가 보상받는 시대를 만난 행운 덕분이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항상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 예찬론입니다. 그는 유언장에 아내를 위해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내 유산의 10%는 국채에 넣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부족하고 헤지펀드 수수료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투자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유명 헤지펀드와의 10년 수익률 내기에서 단순한 인덱스 펀드로 압승을 거두며 이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워런 버핏은 떠났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그렉 아벨 부회장이 채우게 됩니다. 이미 작년 11월 주주 서한을 통해 공식화된 내용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합니다. 버핏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연 예전처럼 잘 나갈 수 있을까? 주가 폭락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버핏 투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경제적 혜자는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 그 자체에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현금 흐름, 각 분야의 1등 자회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심어놓은 장기 투자의 문화. 이것들은 CEO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후계자에게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만 보라는 자신의 철학을 유산으로 남겨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이 역사적인 은퇴를 지켜보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릅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자산시장은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에 10년을 보고 투자하라는 버핏의 말은 어쩌면 너무 맑고 답답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빨라질수록 버핏의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때 남들과 다른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 모두가 유행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닐 때 혼자 외롭게 기업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60년간 그가 증명해낸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95세의 나이로 은퇴했지만 그가 굴리기 시작한 스노우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없지만 시장은 내일도 열릴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팔 것인가? 아니면 버핏처럼 미소를 지으며 살 것인가? 비록 그처럼 위대한 수익률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태도만큼은 그를 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그의 60년 투자 여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가 남긴 가치 투자의 지혜가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계좌에도 작지만 단단한 눈덩이가 되어 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워런 버핏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